가장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도덕경. 노자는 인위적인 노력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만물이 각자의 속도대로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서두르는 인간의 조급함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영재나 성공한 청년 사업가처럼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곤 하죠. 하지만 노자는 우주의 이치를 그릇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작은 종지는 금방 구워낼 수 있지만 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거대한 소티나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수없이 많은 담금질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문장은 단순히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지체와 고난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크고 깊게 빚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남들보다 늦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당신은 그만큼 큰 가치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하라. 책은담. 명나라의 홍자성이 지은 이 책은 유교의 도덕성, 불교의 자비, 도교의 무의자연을 비빔밥처럼 맛있게 버무려 놓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혜가 가득하죠. 인간의 본능은 거꾸로 가기 마련입니다. 나의 허물은 어떻게든 가리고 포장하려 하고 남의 작은 결점은 크게 부풀려 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척 위안을 얻죠. 하지만 책은담은 이런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인격의 향기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는 순간 내 마음의 질투심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담백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이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무기가 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타인의 반짝임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문장은 부드럽게 속삭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과학자였지만 그는 우주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그에게 과학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치환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비로움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술가든 과학자든 혹은 평범한 시민이든 삶의 경이로움을 잃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눈을 감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오늘 퇴근길에 마주친 노을이 왜 저토록 붉은지,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가 왜 이토록 깊은지 그 신비로움 앞에 잠시 멈춰 서보세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속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100 지폐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13가지 덕목을 실천하려 애썼던 노력파였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의 핵심이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왜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라며 타인을 원망하거나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사랑을 메아리와 같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과 다정한 눈빛이라는 소리를 내뱉지 않으면 돌아오는 메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스럽게 행동하라는 말은 남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라는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기품 있는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위태로우며 판단은 어렵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신성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문장은 의술이라는 고귀한 기술을 평생 연마해야 하는 전문가의 겸허한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깨닫기에도 인생은 턱없이 짧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쌓은 경험조차 때로는 편견이 되어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며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허무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판단과 경험이 얼마나 밀도 높고 소중한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 하나, 오늘 당신이 겪은 작은 일 하나가 당신만의 위대한 인생 예술을 완성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가장 명백한 도리는 날마다 쓰는 평범한 생활 속에 있다. 중용. 중용은 유교의 사서 중 하나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고전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인간 수양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진리나 성공의 비결이 어딘가 멀고 특별한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중용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돈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가족과 대화하고 일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정성껏 차려 먹은 한 끼, 동료에게 건넨 진심 어린 인사, 약속 시간을 지키는 성실함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거대한 인격과 운명을 만듭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일상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아내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춘추좌시전. 춘추좌시전은 고대 중국의 역사서로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 격언은 수천 년 동안 리더들이 가슴에 새겨온 최고의 처세술 중 하나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흔히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전은 모든 것이 안정적인 바로 그 순간이 미래의 폭풍을 대비할 가장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불안에 떨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미리 키워두라는 뜻이에요. 건강할 때 운동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하며 평화로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두는 것.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는 파우스트를 쓴 독일 문학의 거성입니다. 시인, 소설가이자 과학자였던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평생 멈추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자꾸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남들의 조언을 구하고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를 뒤적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죠. 괴테는 그 모든 방황의 종착지가 결국 자기 신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나를 믿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안개가 걷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선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중 4분의 3을 내버린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쇼펜하워는 인간의 고통과 의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비관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독립적인 주체로 살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분입니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미움받지 않고 섞여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나 진실한 욕망을 억누르곤 합니다. 쇼펜하워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며 평범해지려 애쓰는 동안 나만의 고유한 빛깔 4분의 3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뼈 아프게 꼬집습니다.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는 삶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유별나 보일지라도 혹은 남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나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자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라. 제임스 A. 미치너. 제임스 A. 미치너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하소설을 썼던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는 늘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기록하는 모험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돈을 좀 더 모으면, 이라고 미루기엔 우리가 이 광활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치너는 망설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독려합니다. 여기서 서두르라는 말은 조급하게 성과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망설임을 끝내고 첫 발을 내디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주인공의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되려면 일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오늘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모험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